조선 후기 제주목 동원 대청마루. 제주목사 이하 관리들과 군졸들이 잔뜩 몰려서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군졸들은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웃음을 참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삐걱삐걱. 사령들이 커다란 피나무 궤 하나를 질질 끌어다 대청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궤 안에서는 무언가 바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궤 뚜껑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불과 2달 전만 해도 가족 앞에서 저는 절대 여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배비장. 오늘 밤은 조선 야단 배비장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배비장은 한양에 사는 양반이었습니다. 관직은 비장, 지방으로 부임하는 높은 관리를 따라가 이를 돕는 수행관리였지요. 벼슬이 크지는 않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배비장이 특히 자랑스러워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고결함이었지요. 기생이나 여색에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진정한 선비의 풍무.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배비장이 새로 부임하는 제주 목사를 따라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한양을 떠나기 전날 밤 배비장의 집에서 작은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부모님과 아내가 한자리에 앉아 신신당부를 했지요. 제주에 가면 기생들이 많다 하니 부디 몸가짐을 조심하시지요. 배비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슴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눈에 여자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기생이 있다 한들 제가 흔들릴 사람입니까? 그 큰 소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른 채 배비장은 당당하게 한양을 떠났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배비장은 기생들이 환영 나온 광경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기생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선배 관리인 정비장이 기생 애랑과 이별하면서 자신의 앞니를 직접 뽑아서 주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비장은 경악하고는 코웃음을 쳤지요. 허허, 기생 하나의 앞니를 뽑아주다니. 나 같았으면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야.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자였습니다. 방자는 배비장의 하인이었습니다. 신분으로 따지면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방자는 사람 속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비장의 허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방자는 배비장에게 은근슬쩍 내기를 걸었습니다. 나리가 제주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신다면 제가 지는 겁니다. 배비장은 두말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자는 그 길로 기생 애랑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주 목사도 슬그머니 가담했지요. 셋이서 계략을 짰습니다. 배비장이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도록, 그리고 완전히 망신당하는 순간까지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배비장은 자신이 이미 포위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생 애랑. 그녀는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기생이었습니다. 앞서 정비장의 앞니를 뽑게 만든 것도 그녀였지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다루는 데 있어 보통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애랑의 작전은 정면 공략이 아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길에 배비장의 눈에 띄도록 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검은고 소리가 흘러나오도록 했지요. 배비장은 못 본 척했습니다. 안 들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방자는 배비장이 발걸음을 살짝 늦추는 것을, 귀를 조금 기울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배비장은 점점 애랑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는 애랑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서성이고 있었지요. 방자가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나리, 혹시 요즘 어디 관심 가시는 곳이라도 있으신지요? 배비장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없어, 없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비장의 발걸음은 어김없이 애랑이 있는 쪽을 향했습니다. 인간이란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도 어느 순간 발이 선을 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존재입니다.
배 비장의 선은 이미 한참 전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만남이 거듭될수록 배 비장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애랑과 시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랑이 이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곧 이 고을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나리의 것을 하나 남겨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순간 배 비장의 머릿속에서 정 비장이 앞니를 뽑아주며 떠난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비웃었는지도 함께. 하지만 배 비장의 손은 이미 제 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 비장은 제 앞니를 뽑아 애랑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정 비장을 그토록 비웃었던 사람이 정 비장과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방자는 이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배 비장이 애랑의 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둘이 조용히 앉아있던 그때 갑자기 밖에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사, 어떤 놈이 왔느냐? 당장 나와라. 방자의 친구가 질투에 눈이 먼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배 비장은 알리 없었습니다. 배 비장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애랑이 방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나리, 저 상자 안에 잠깐만 숨어 계세요. 배 비장은 망설임 없이 기어들어갔습니다. 덜컹 뚜껑이 닫혔습니다. 잠시 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상자 바다에 갖다 버립시다. 상자가 진짜로 들어올려졌습니다. 잠깐! 사람이 들어있소이다! 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괴는 어딘가에 쿵 내려놓였습니다. 삐걱하며 뚜껑이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주 목사를 비롯한 관리들, 아전들, 군졸들이 가득 늘어선 동원 대청이었습니다. 배 비장은 알몸으로 기어나와 그 자리에서 온갖 망신을 다 당했습니다. 제주 목사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연극의 총감독이었던 사람이지요. 배 비장, 이래도 여자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겠소? 배 비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앞니도 없고 체면도 없었습니다. 이날 배 비장의 망신은 제주고을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야담은 전합니다. 망신을 당한 배 비장이 이 일을 계기로 제주 목사의 눈에 들어 오히려 고을 원님 자리를 얻게 됐다는 결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지요. 배 비장전이 조선 후기 풍자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웃겨서만이 아닙니다. 큰 소리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무너진다는 것, 위선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이 난다는 것, 그리고 신분이 높다고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다는 것. 방자는 하인이었지만 배 비장의 속을 처음부터 꿰고 있었고, 기생애랑은 신분은 낮았지만 사람을 다루는 지혜에서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오늘 밤은 조선시대 야담 배 비장전을 들려드렸습니다. 큰 소리는 치되 그 소리가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화에도 조선 팔도를 떠돌던 흥미로운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